오늘은 부평구 가 국회의원이죠. 이성만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오늘은 또 예비 후보자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치 입문 계기와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시게 되는 총선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30 다 돼서 이제 행정고시를 공부해서 이제 연대 물리학과 그렇죠. 공무원의 길로 들어섰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은 또 7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관두고 나서 뭐 사업도 해보고 또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인생을 살면서 뭐 잘 될 때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누가 또는 조직이 이렇게 뒤를 대주지 못하면 사람이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집단이든 간에 다 갈등의 소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이 그래도 다른 사람 때로는 좀 힘든 사람의 좀 비빌 언덕도 대주고 좀 갈등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요. 저는 또 이 돈봉투 사건으로 굉장히 좀 회자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사법적으로는 이제 죄가 있다라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이걸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을 많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격려 등을 통해서 한번 정치적인 판단을 받고 싶고 새롭게 이제 부평을 좀 변모해서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역지사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들어와 주는 것, 그걸 공감이라고 하고 때로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향후 방향을 나갈 때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해왔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군들도 많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컨센서스를 모으는데 힘을 모았던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또 2월 초에 예비후보 등록하셨잖아요. 이제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도 왕성하게 하셨고 예비후보 지금 활동하면서 준비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앞서서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많이 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명함을 거의 안 뿌려요. 다 알아보니까. 뭐 얼굴이 명함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을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과제들이 이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익 집단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 만나서 간담회 등을 하면서 정책 과제를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당내 경선 그리고 상대 후보의 경쟁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소속이 지금 무소속이시잖아요. 지금 민주당에다가 지금 복당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얘기. 돈봉투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서 사실은 이제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당내에 좀 비난 여론도 좀 많았었고 당시 지도부에서 좀 탈당을 권유를 했죠.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되면 총선이 1년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러면 유의미한 판결 1심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받으면 그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건 제가 듣기로는 당선 무효형에 벌금 100만 원 그렇지. 이하네요. 의원 면직형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당할 수 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받고 그럼 내가 돌아오겠다. 탈당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기소가 안 됐어요. 1심 판결이 안 나오겠네요? 아니, 총선 전에?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뭐 검찰 자체가 기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판결 받는 것보다도 더 이거는 상대적으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법적 처리가 어렵다라는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기소도 안 됐고 총선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작년에도 할 수 있었지만 기다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복당 신청을 한 거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지금 기소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나름대로 판결 선고를 보고 이제 복당 여부를 때문에 나간 건데 지금 기소도 안 됐잖아요. 기소도 안 됐죠. 그러면은 사실 억울한 입장인데 당에서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해주고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우리 당이 그래도 합리적
합리적인 정당이니까 예. 그 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예. 어차피 같은 사건에서 연루됐다 하더라도 가담의 정도라든지 예. 또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께서도 이제 구속이 되고 윤관석 위원장도 이제 1심에서 이제 판결을 2년 징역형 판결을 나왔죠. 받았지만 저는 사실 기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차별성을 얘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이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불편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합리적인 결정이 안 하고 자기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복당을 불허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검찰이 정치 검찰이고 지금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1심에서 판결이 나지 않는 1심 판결을 받지 않은 기소 상태에 있는 것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어요. 공관위원장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니 기소도 안 된 사람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 와 상관없이 이거는 죄를 다투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로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뭐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복당이 돼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든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든 뭐 이거는 뭐 if 만약에 상대 후보와의 비교해서 나의 장점 이게 경쟁력 이거는 아마 유권자들이 다 이걸 알아주실 거다. 앞서서 얘기했던 뭐 제가 공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4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점에 집중을 뒀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지역 국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원동력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도와줄 거라 이렇게 좀 믿고 있는데 그래도 뭐 선거라는 과정이 선거 국민을 다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거는 치러봐야죠. 다만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가 정치 검찰 또는 검찰의 무도한 야권 탄압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 총선에 나가서 이긴다면 검찰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정의와 국민이 생각하는 죄의 정의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어떤 검찰 개혁이라든지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얘기 좀 해볼게요. 또 정책적인 지역에 많은 일, 굵직굵직한 일을 이뤄냈는데요. 캠프마켓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지역 현안과 관계된 공약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천이라는 곳이 독특한 도시예요. 300만의 대도시로서 자족성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서울에 또 종속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중성의 성향을 잘 조합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있는 부평은 서울하고 제일 근접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울의 영향권을 이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의 그 미래 방향을 보면 이 경제 자유구역 뭐 송도, 청라, 영종으로 해서 그쪽 성장 모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인천의 동부권, 부평 이런 것이 노후되고 구도심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 등을 활용을 해서 미래 비전적인 개발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이나 또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출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 시설을 가꾸고 그다음에 그거의 체제에 맞춰서 지역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평 전통시장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전통시장을 우리 재배치하는 것이 재정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법이 너무 엄격해서 국공유지가 50% 이상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십니다만 계속 시설이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비를 위해서 법적 시장정비법도 좀 새롭게 개선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부평 전통시장의 재배치를 통한 성장 모델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마 산자위 했을 때 일 많이 하셨죠? 그 관련된 일? 그런 일 제가 법안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그 캠프마켓 지난번에 예산 잔뜩 따왔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재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때 이제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250억, 250억 일단 확정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예산도 목을 살려놨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예산이 안 되던 걸 10억 예산을 추가로 살려놓고 향후에 필요하면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서 그거는 이제 일단락이 돼가고 있고요. 완전히 그거는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 뭐 어떻게 만들 거냐. 또 그 만들 때 예.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건 앞으로 이제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행안부하고도 협의해서 예.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부평 관련된 지역구 얘기 좀 했는데요. 인천 전반에 대한 얘기, 또 국회의원이라는 게 또 국민 전체에 대한 또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인천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인천의 과제는 뭐다라고 꼽는다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 그 서부 쪽 송도, 청라, 영종은 나름 발전 모델을 잘 가지고 있어서 이 한 축으로만 가게 되면 인천 내부의 지역적 균형 성장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 동부 쪽에 말하자면 계양, 부평, 그다음에 남동의 그린벨트 지역도 많고 군부대 지역도 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대상 부지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지형을 해서 미래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예. H 한 축으로 되어 있는 걸 H축으로 성장 모델을 만들어서 인천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그렇죠.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이죠. 뭐 격차 해소라는 차원은 보다도 각자의 성장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는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형 전국상에서 좀 한번 의견 좀 듣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다 또 이제 야당 심판론이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나 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거를 중심을 갖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2년을 끌어왔지만 우리가 뭐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긴 했지만 그렇죠. 예. 뭐 법안을 내도 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죠. 그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대통령이. 예. 그게 이제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선거는 그 대통령이 실제 집행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계속 밀어줄 거냐 아니면 말 거냐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야당의 뭐 탄압에 대응한다 이런 예. 논리는 대통령제에 안 맞는 얘기고요. 예. 과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예. 아니면 국민이 정권을 밀어줄 거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까지 보면 뭐 불통 정권이고 또 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 사고를 터지고 뭘 해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르고 국민적 지지를 받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정권 심판 논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3지대 영향이 있을까요? 거기 그 동네도 3지대 개혁신당 후보 나온다 만다 얘기 예, 있던데요. 우리 전 국회의원이신 문병호 의원이 예. 개혁신당으로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연장선상입니다. 예. 대통령을 집권할 거냐 아니면 밀어줄 거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 제3지대가 설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대통령을 밀어줘야겠다 그러면 여당에게 힘을 줄 거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을 심판해야겠다 그러면 가장 극렬하게 싸우고 그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당에게 표가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는 아마 가면 갈수록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개혁신당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보수표를 갉아먹는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인가요? 이준석 예.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죠. 예. 그분이 얘기하는 게 계속 여당을 공격하잖아요. 예. 문제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도 비판하고 예. 또 한동훈 현재 비대위 체제도 지켜봐야 된다. 뭐 좀 문제 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강한 야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개혁 세력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쪽에 현 정부에 대한 좀 제재를 해야 예. 된다는 세력들은 좀 글로 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씀하셨고요. 반반이죠. 예, 마지막으로요. 네. 지역구 주민들, 유권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예. 제 나름대로 이제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특히 앞서서 얘기했던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예. 참 죄송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으로 기소도 안 된 제가 이게 정치적인 사법대위에 계속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걸 좀 판단받고 싶고요. 한번 4년을 반성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성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총선 릴레이 인터뷰 부평구갑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